아 제발. 아 시간 칫솔 개그 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요. 아, 네 입에 넣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 넣는데 왜? 그리고 진짜 웃긴 일이 있었거든요. 그 프로젝트 이제 나레이션 가이드 딴다고 토요일에 또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꽂으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꽂고 자꾸 밑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응?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털어도 안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이거 끼시라고 이거 열어드려요. 선생님 청결에 좀 유의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을 이용하실 때는 여기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가마쌤 전용이라. 라디오 자파명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라자명의 노예 나선입니다. 그리고 강프로님 주가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네, 두 분 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제 시간도 결혼식은 넣지 마라. 예. 제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그러게요. 아 그렇구나. 미리 말하지. 아 몰랐던 겁니까? 안 소중하고 막 썼잖아. 제가 업무가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30분 저도 막 분 초 단위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정말 영혼이 없으시네요. 네. 강원 쌤도 연월 단위로 이러잖아요. 아 진짜 저희 좀 시간 좀 지킬 수 있는 시간으로 잡아서 지키도록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죽돌의 아름다운 신혼여행을 위해 사실 오늘 긴급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가는 말쯤 주가마님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왜 하고 있을 예정이십니까? 강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뭐. 섹스. 예. 강원 선생님 빙의해서 얘기한다면 예. 아니 저기요 이게 육하원칙이 있잖아요. 예. 저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예. 아니지 이게 어디서 일단 예. 어디서죠? 저는 북극으로 가요. 아, 예. 근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래스카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데 거기가 목표긴 한데 날씨가 안 좋으면 못 들어간대요. 저 신혼여행을 북극으로. 그러니까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네, 앵커러지에서 네 맞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예. 북극을 향해서. 예. 그럼 내려놓고 비행기는 가고. 아니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루밖에 못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로라를 보는 것도 운이고 들어가는 것도 운이고 야, 그렇다고 보면 합니다. 진짜 대박이겠다. 그리고 이제 그냥 보면 비행기 타고 오는 거야. 그렇죠. 예. 그거 하는데 되게 쓸데없는 돈 되게 많이 드는데 이럴 때라도 쓸데없는 돈을 쓰고 싶습니다. 그럼 누구 와요? 여자겠지 뭐. 그렇죠. 제 여자친구랑 그분 갑니다. 맞으시죠? 그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분이었는데 왜 이상한 말에? 왜죠? 왜? 그럼 왜가 빠졌습니다. 네. 뭐 결혼을 했으니까 신혼여행 가는 거죠. 아, 좀 재밌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더럽게 못하네요. 예. 네가 이상한 걸 물어왜? 당연한 거지. 네. 내가 지금 몇 번이나 갔다 오신 분 앞에서 이런 거 얘기 부끄럽단 말이야. 몇 번은 2번밖에 못 갔다. 아 그래요? 선생님 한 번도 못 간 사람도 있는데 그저 부럽고요. 명리주점의 주방장 특선 요리 같은 코너죠. 오늘도 어김없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 중 하나를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써왔는데 지금 말을 잘못해서 못 읽겠네. 뭐야? 뭐뭐서 뭐뭐을 뭐뭐게 뭐뭐? 지금 알래스카에서 니 혼자 머리스카 니 혼자 준비하지 마. 안 맞잖아 합이. 죄송합니다. 이건 빼고요. 예. 네. 질문 중 하나를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예. 주거마님 소개해 주시죠. 닉네임은 콜론 골뱅이 언더바입니다. 아니 저게 왜 한국말이랑 영어 섞입니까? 달팽이네요. 달팽이 모양이네요. 그렇죠. 닉네임 그러네. 달팽이구나. 네, 진짜 되게 궁금했어. 네. 이거를 기자님이 어떻게 읽어주실지. 네, 달팽이입니다. 네, 달팽이님. 달팽이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 저- 준비 안 돼 있나요? 저작권 문제로. 예. 알겠습니다. 뭐지 이거? 제목 고립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먼저 남겨주신 사주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남자분이시고요. 자 다시 할게. 일단 남겨주신 사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분이시고요.
양력 1987년 5월 17일 사시생 정묘년 을사월 병인일 개사시입니다. 와, 또 바둑판. 네. 울긋불긋하네요. 울긋불긋한 어. 바둑판 나왔습니다. 뭐 시간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수기가 대본에 개수 고립인 것 같다고 써놨네요. 네. 나는 사실 개수 고립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제목이야. 아 그렇군요. 예.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아니, 용신도 아니 여기부터 음. 시간 개수 고립인 것 같은데요를 아. 그냥 사연처럼 읽어주면 오케이. 돼. 시간 개수 고립인 것 같은데요. 시간. 시간 그렇지. 시간 잘못 읽으면 안 돼 이거. 그러게요. 잘못 읽으면 큰일 나겠네요. 시간 개수 고립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용신도 수라고 생각해야 하는지요. 또 전황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엄청 짧고 굵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글에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수박 조아님이시고요. 저도 화기운이 세고 개수 하나가 고립되어 있는 명식을 가지고 있어서 궁금한 질문입니다. 초보자이지만 제 나름대로 명리 심화편을 읽고 해석하기로는 건강용신은 수로 잡고 행운용신은 화로 잡는 게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신장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용신이랑 행운용신이 극하는 관계이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균을 가까이 하고 있긴 한데 알려주세요. 라고 써주셨어요. 일전에 저희 대명초에서 문재인 편 AS에서 선생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기구신이 건강용신이 되는 경우 사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 이럴 때는 뭐 그때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어렵네요.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보통 뭐 건강 고립된 그 오행이 없으면 뭐 건강용신이라는 개념이 또 존재하지 않겠지만 네. 이제 고립된 용신인데 그 용신이 해필 기구신이면 네. 문제 좀 심각하죠. 이제 이걸 갖다 우리 그냥 현실 언어로 풀어내면 이런 겁니다. 일이 잘 될 때 건강이 일이 뭔가 좀 잘 풀리고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악화되는. 사실 실제로 현실 속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좀 뭔가 기운이 어떤 자신의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해질 때는 당연히 몸을 무리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불러주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갑자기 고객도 많고, 뭐 또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일도 많아지고, 또 새로운 일을 적용해야 되고. 그럼 이제 사실 그냥 멀쩡해도 건강이 나빠질 판인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 그 달팽이님이나 또 그 댓글 남겨주신 수박조님처럼 이제 이렇게 이른바 행운용신과 건강용신이 이제 모순을 가지게 될 때, 기구신일 때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제가 한 5, 6년 전인가 제가 이제 옛날에 그냥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때 이웃 아저씨 글을 봐줬는데 네.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정말 딱 50대 중반에 이제 좀 발복을 하신 거야. 일이 드디어 이제 사업이 되신 거예요. 바로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일을 좀 줄이시라고. 뭐 이거는 뭐 진짜 일요일도 없고 뭐 매일 일을 하셔. 일을 줄이시고 근데 그 계속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으시고 좀 쉬시라고. 근데 놀면 뭐하냐. 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제 고지가 눈에 보이니까 더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써야 이제 좀 쉬시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이 좋아지셨다고 들었는데 좀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이건 한 사례를 얘기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건강용신이 기우신인 분들은 사실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보다는. 또 실제로 수박조아님은 수고림인데 이미 신장이 안 좋으시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평생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수 같은 경우가 고립될 때는 신장이나 방광 뭐 이렇게 그 생식기 그다음에는 이제 귀 이제 이 청각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부분도 부분이지만 사실은 더 결정적인 대목은 뭐냐면 멘탈입니다. 멘탈.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 뭐 이런 그 멘탈과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스스로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 멘탈도 수죠. 예, 네. 예, 생각이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수고립이 되는 게 사실은 좀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 그 고립되는 것보다. 저도 수고립인데. 또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 열심히 그러니까 활발하게 이렇게 지금 좀 살면 돼. 아 근데 저 소름 끼쳤던 게 작년에 병신 세운이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메니에르가 심해져가지고 대학병원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신장이나 뭐 이런 쪽이 안 좋다가 귀에 문제가 생긴 거는 크게 생긴 거는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이명은 계속 있긴 했는데 소름 끼쳤어요 저. 진짜 조심해야 되구나. 귀도 수구나. 처음 알았어요 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늘 강조하지만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인간에게는 건강이 최고다. 뭐 돈 없고 뭐 가오도 없는데 건강만 있으면 뭐 하냐라고 반문하시는 젊은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인생을 조금만 더 살아보고 보면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근데 억울한 거 아닌가요? 사주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구신이 겹쳐버리면은 되게 억울한 거 아닌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에요. 어느 부분이 고립돼 있다라는 얘기는요. 어찌 보면은 그 고립된 부분에도 강렬한 그 반대편에 강렬한 힘 혹은 또 고립된 것에 강렬한 욕망이 또 숨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억울해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달팽이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목화로만 7개가 목화로 이루어지고 다 화로 흐르니까 화전왕이죠. 그럼 이제 이분은 이제 이 화 비급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강렬한 힘을 사실상 가지게 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고립이 된 거지. 만약 수가 고립이 안 되려면 화의 이 집중성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어중간하게 뭔가 끼어 또 끼어있고 여기다 또 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이것보다는 훨씬 화평하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화의 힘을 써야 되는 그것이 어떤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라면 남들보다는 훨씬 더 잘 쓸 수 있겠죠. 한 방이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굉장히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은 최우선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를 가장 잘 쓰기 위해서라도 일단 건강이 먼저 전제돼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좀 건강을 이제 가장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무리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기서 3일만 내가 밤을 더 새면 전교 1등 할 수 있는데 그래서 3일 밤 안 새고 전교 20등 하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교 한 30등 한 뒤에 나는 이렇게 막 그런 밤을 막 30일 40일 새면 안 되니까 미리 좀 계획을 좀 길게 세워가지고 조금씩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서 뭐 전교 1등 하는 길을 택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제 이 달팽이님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이 안 되는 것이요. 4세대 연부터 갑진, 계묘, 이민, 신축, 그다음에 경자, 기해로 이어지는데 계속 수와 금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립된 개수를 사실은 도와주는 기운들이 거의 63세 정도까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이 개수가 결코 이렇게 외롭지 않다. 중간에 신축도 또 네, 아주 신축이 굉장히 신축 경자가 예술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분한테는 고립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네네. 이 삼사 서서 이제 한참 이제 활동을 20년 동안에 네. 목화의 기운이 끝난다라는 게 정작 정말 가장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될 때에 이 목화의 기운이 기후신으로 이제 행운용신이 기후신으로 흐른다라는 것이 오히려 좀 일에서는 힘들 수 있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건강은 확보되니까 네. 오히려 거꾸로 좀 굉장히 네. 많은 노력을 왜냐면 이럴 때는 뭐냐면 지금 재관으로 계속 흐르지만 이 재관이 이 병화 신강에 있어서는 기구신이므로 자신이 노력한 만큼 남들은 저만큼 얻는 것을 본인은 굉장히 힘들게 엮거나 못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야 이거 인생이 왜 이래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30대 초반까지는 목으로 흘렀는데 네. 예. 그래서 좀 답답한 기분이 드실 수도 예, 있겠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가져야 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이 병화가 갖고 있는 병화 비급이 갖고 있는 불굴의 정신입니다. 너 소야, 나 최영이야 이거 있잖아. 그냥 때리는 거야. 존나 때리는 거야. 그냥 뼈가 불릴 때까지. 또 걸어가.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게 병화 비급이 갖고 있는 불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굴의 힘을 일단 마음껏 써야 됩니다. 본인 원국이 갖고 왜 대운이 별로 프렌들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 이 64 무술에 이르면은 64세 대운인 무술에 이르면 이게 이제 무게합화가 돼서 네. 이때는 또 다시 이제 완전 발복을 하는 힘이 또 열리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때는 또 이제 개수의 기운, 목화의 기운이 완전히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64세 이때 만약에 뭔가 정말 큰 성취가 일어나게 됐을 때 이때 정말 마음을 많이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게 이제 집착하게 되면 집착하고 막 애달캐달하고 막 그걸 갖다가 너무 광분한 나무지 이제 너무 막 쓰게 되면 오히려 이제 개수가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으로 그야말로 스트라이크스 백 누군가 뒤통수로 확 크게 치고 들어서 건강을 크게 잃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때 마음을 성공한 것을 전제로 64세 성공을 전제로 마음을 많이 비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괜찮으시더라도 좀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전황인데 이렇게 고립일 수도 있고, 근데 고립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죠. 근데 특히 보통 고립은 이제 이 연주나 시주에서 고립이 일어나기 쉽죠. 세 개만 갖추면 되니까. 네네. 네. 일주나 월주에서 고립이 일어나면 5개가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월지가 고립인 경우. 가끔 보기 드뭅니다만, 단 일간은 고립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간이라는 것은 극신령이면 다 고립이니까 일간은 고립이라고 보지 않고 이제 고립이 되는 자리는 7개인데 일간을 제외한 이 월지나 일지가 고립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걸 둘러싸는 게 5개잖아요. 5개가 전부 다 이제 이 오행의 힘을 다 빼가는 것으로 뭉치는 거니까 이건 진짜 확률상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런 분의 경우는 더욱더 이 고립의 힘이 강하게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정도 돼도 전황은 전황이겠네요. 전황이 안 돼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립에 따라서
좀 본전 찾기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주로 네. 고립이 되더라도 행운용신이나 고립용신이 거의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쪽으로 많으니까. 고립도 이게 또 파고 들어가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냥 되게 간단히 봤었는데 어쨌건 달팽이님은 64세 대운에 성공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 지금부터도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제가 수고립이라서 계속 감정이입되네요. 마치고 좀 더 여쭤봐야겠습니다. 근데 뭐 이분은 이제 3, 4, 4, 4, 5사가 해자축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네. 사실 수고립은 사실은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육사 대운 때 건강을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물론 한 번에 이제 훅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좀 괜찮으실 때 지켜주신다면 맞아요. 예, 나중에 훨씬 더 좀 덜 아프시지 않을까. 안 아프시거나. 예. 갑자기 이런 거 보니까 좀 뜬금없지만 되게 장수하는 분들 사주를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떻게 될지. 100몇 살 막 사시는 분들. 예, 또 이렇게 그 장수와 단명의 사주는 굉장히 명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명 삶과 죽음을 다루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행의 흐름이 이제 흐름이 아주 좋은 경우. 평탄하게. 대운의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 원국 자체에서의 이걸 이제 그 연주 상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 금생술. 사이클 그 안에서 이렇게 아름이로. 이제 연주부터 시주까지 쭉 흘러가는 어떤 그런 경우. 뭐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넌 그래? 천간이 반대편으로 생하긴 하는데 수에서 끊기거든요. 그게 밑으로 다시 내려와야 완성되는 그렇죠. 건가요? 싹 흘러나가야 돼. 왜 임술인 거야? 아쉽네요. 궁금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질문을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주가마님이 좋아하는 목욕을 배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오늘 아침에도 목욕했습니다. 안 물어봤고요. 네. 안물 안궁. 목욕 최고. 네. 저번 주 만세력 사용 설명서에서는 저희가 12운성에서 절, 태, 양, 장생까지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지는 이제 목욕, 관대, 걸록, 제왕. 뭔가 이름이 참 셉니다. 세죠.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양부터 시작해서 양, 장생, 그리고 오늘 하는 목욕, 관대, 걸록, 제왕을 이제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양의 힘, 강한 힘으로 보고 그 나머지 6개를 이제 약한 힘으로 보는 이제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으로 보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냥 이름부터가 사절묘절 뭐 이런 것보다 그래서 뭐 장생 관대, 걸록, 제왕 이런 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책들에서도 마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길하고 사절묘병 이런 게 들어오면은 마치 좀 굉장히 그 흉하다는 식으로 쓰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네, 느낌도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속류적인 해석이고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주 만물에 있어서의 이른바 그 생로병사, 생왕묘절, 그러니까 모든 난 것은 결국은 성장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다시 무로 돌아가는 그 삶의 단계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이런 것은 결국 아닙니다. 모든 건 다 이제 양면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걸 전제로 이런 강한 힘이 이렇게 너무 모여 있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고 적절하게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사실은 훌륭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전제한 뒤에 얘기를 이제 계속해 보면요. 목욕은 글자가 들어오는 아침에 목욕했더니 그 목욕에 한자를 씁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씻기잖아요. 이제 이 모든 오물의 때로부터
이제 오물은 아니지만 하여튼 오물은 아니죠. 하여튼, 엄마 몸에 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노폐물도 아니고 노폐물도 아니고 뭐지 어떻게 단어를 적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네, 예, 어쨌건 하여튼 분비물을 예, 분비물 그것도 좀 이상하죠. 예. 어쨌든 예. 어쨌든 어떤 뭔가 명칭이 있을 것 같긴 아, 한데. 근데 이제 그 이제 깨끗이 이제 씻어서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 태어났을 때만 씻기는 게 아니라 아기들은 늘 씻겨야 됩니다. 네. 또 이제 커서 이제 뛰어다닐 때쯤 되면은 온갖 낙서 사고 치고 흙놀이하고 왜 애들은 흙장난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왜 흙을 그러니까. 먹을까요? 먹진 않았는데. 넌 먹었니? 네, 좀 먹었어요. 어. 그냥 뭐 하여튼 뭐 일부러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서 옷을 버리고 몸을 버려서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그 곡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목욕탕에서. 그래서 이제 목욕의 단계는 이제 인간의 성장으로 보면 이제 태어나서 이제 뭐랄까 유아기 그야말로 이 유아기라는 건 뭐죠?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때를 말합니다. 네. 아직까지 이기 중에서 아직 이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단계. 네. 오로지 그 기운으로 그 기로 움직이는 단계. 이제 이 본능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목욕을 옛날에는 장생과 관대 사이에 있는 목욕을 굉장히 흉하게 해석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이제 제가 볼 때 성리학적 영향인데. 이가 없는 단계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목욕이 있다고 이렇게 뭘 밝히고 네. 사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장생이 더 밝히는 것 같아요. 예. 순수하게 밝히는 애들. 예. 그거 선생님 아닌가요? 아, 선생님 장생이.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장생이죠. 아. 너무 다른데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 수가 많으시고. 뭐가 달라 다르기를. 어디서 지금 아직 제가 사기를- 덜 살아봐서요. 사기를 치려고 그래. 네, 좀 더 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두 분은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서는 좀 밝히는 것 같아요. 예. 네가 뭘 알아? 예. 한 4배에서 5배 너 정도. 목소리 들린다. 예. 아, 정말요? 네,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런 뭐 연애 자평식을 하면 저는 장생도 있고 목욕도 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예. 사주란 게 정확한 거군요. 예. 예. 아, 근데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밝힌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밝히는 게 아니죠. 그냥 솔직한 거? 그건 좀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것 이게 같아요. 그런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이 목욕의 본질은 섹스나 뭐 그 색욕 이런 게 아니고 네. 아이들이 갖고 있는 빛나는 호기심. 뭘 보면 제가 모르는 걸 보면 어른들은 귀찮아하잖아요. 네. 더 알고 싶지가 않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에도 머리가 아픈데 아이들은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면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사실은 이게 아무 책 쓸 때도 없는 것인데도 네.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사실은 인간 보통 이제 나이가 조금만 들면 사람을 재죠. 그렇죠. 사람을 만나면. 예. 근데 아이들은 서로 모르는 애들끼리 무모하나도 처음에는 서로 서먹서먹했다가 잠시 신경 끄고 들어보면 지들끼리 어디서 잘 놀고 있어요. 보통 이제 어른들 모임에 애들 이렇게 네네. 이게 사실은 목욕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목욕의 본질은 그 순수한 호기심과 이제 장생에서부터 연장되는. 그래서 이제 이 목욕을 소장생이라고 부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어요. 장생과 거의 같다라는 뜻에서. 근데 이제 장생보다는 훨씬 이제 장생에게는 없는 뭐 사교성이 뛰어나다. 이제 그 사교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의존성도 또한 증가한다. 자기보다 좀 더 힘 있는 자에 대한 처음에는 부모겠죠. 그런 이제 의존성이 증가. 그래서 이제 이 목욕을 이제 사교 외교의 힘으로 보는 경향이 많고 특히 상관이나 식신과 만났을 때는 최고의 예술적 창의성이 빛나는 때라고 봅니다. 목욕이. 구체적인 힘은 없지만 그
청교가 CG의 상관의 목욕이네요. 예, 이게 이제 예술적 창의성을 가장 전혀 없네. 저는 피카소를 좋아합니다. 그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긴 한데. 예, 제 옷도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목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목욕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더 외교라든지 네고시에이터 뭐 이런 게 이제 그 교섭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영업이나 상업,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제 매체 언론, 언론이라는 것이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사이를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이 뭐 유통으로 따지면 도매업,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힘이 이제 이 목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목욕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네. 바로 자신의 이제 삶과 연결돼 결과와 연결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사치를 아무래도 자기 몸을 치장하고 하는데 좀 사치를 부리는 경향이 있다. 자기 몸을 치장하는데. 네. 목욕하는데 사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혹시 비싼 거 말씀해 주세요. 네. 일본에서 고수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목욕이 강한 언니들을 보면은 은근히 티 안 내면서도 이렇게 이제 그 옷이라든지 아이템들이 좀 아이템들이 이렇게, 신경을 깨쓰는 이끌들이군요. 이끌들 그렇죠. 그 이제 많고 또 실제로 인생이 뭐 있냐? 뭐 돈 벌어서 뭐 내가 좀 내 자신의 만족감을 주고 상대방에게 훨씬 더 안정감을 주는 그런 취장을 하는데 신경 쓰는 게 뭐 잘못됐냐? 네.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게 이를 또 쓰는 힘이 목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기 좀 지나치면 이제 카드 빵꾸나고 이제 그 장기 계약서 쓰고 뭐 이제 선생님 요즘에 장기 계약 안 써요. 이렇게 제법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아. 위기가 또 이 목욕한테 있다. 예. 일전에 앞에 말씀해 주실 때도 앞에 12운성 설명해 주실 때도 가끔 이제 대운에서 이 12운성이 왔을 때 보통 절 같은 경우는 뭘 확 질러라 뭐 이런 조언 같은 거 해주셨거든요. 네, 듣고 있으신 분들 중에 대운에 목욕이 왔다 혹은 대운에 목욕이 왔다. 근데 목욕이 왔을 때 대운의 목욕이 왔어 본인이 목욕이 가지고 있는데 또 목욕이 오고 그 목욕에 도화가 겹치게 됐을 때는 이제 양다리 내지는 이제 불륜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그 교섭 능력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교섭할 필요도 없는 사람하고 까지 교섭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 이상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작업도 잘 되고 평소는 그렇게 여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막 여자 혹은 남자가 또 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걸 또 넙죽넙죽 또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주워 먹다 보면 표현 너무 저렴해요. 그냥 사랑을 배탈 난다. 예. 배탈이 난다. 큰 배탈 난다. 네. 선생님.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비유예요. 마세요. 예. 배탈이 난다.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될 때다 이때가. 근데 이제 목욕이 없는 사람이 목욕이 오잖아요. 이럴 때는 굉장히 그 창의적인 사고가 확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기획을 뭐 회사에 제안한다든가 아니면 뭐 부업으로 그냥 장난삼아 인터넷에서 뭘 시작했는데 이게 주업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든가 이런 그 반짝이는 그런 그 아이템인데 문제는 이 목욕은 지속성은 아이들이 지속성이 25분이라거든요. 끈기가. 이 끈기가 없어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고난이 있다라는 이제 아픔이 있습니다. 절절하게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설 연휴
즈음부터 막 그 정제되지 않은 기획안들 있죠. 그 평소에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막 뭐가 불시에 막 뭐가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발전은 딱히 모르겠는데 막 이것저것 요런 거 해봐도 괜찮겠는데 저런 거 해봐도 괜찮겠는데 이게 평소에 없던 올해가 그건가? 예 목욕에 토합니다. 근데 사주에는 목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초반에 뭐 남자가 꼬이고 하길래 에이, 진짜 택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목욕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풀리는군요. 그럼 이렇게 막 여기에 대해 힘을 안 쓰면은 남자한테 가는 건가요? 그런 건가? 그렇지. 어. 잘하네. 계획을 안 세워야겠다 그러면. 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자꾸 솔깃하기는 또 아니 자꾸 네. 기획이 또 일을 열심히 해. 있는 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는 건 열심히 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목욕. 네. 어쨌든 목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목욕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뭔가를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콜렉트들. 왜 은근히 덕후거든요. 덕후들이 이제 이 목욕에 많아요. 근데 버리기도 잘 버리지 않아? 근데 근데 뭐 전 잘 모르지만 이 시주 밑에 이렇게 목욕이 있는 것도 무슨 영향이 큽니까? 네, 목욕은 오히려 시주에 있을 때 굉장히 크게 작동을 많이 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고로 그냥 제 지인들이 저를 평하기를 되게 비싸지만 하등 쓸모없는 것을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지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안 아까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프랑스 무슨 어디 시장에서 한 200년 전에 인쇄틀이라든지 그다음에 은행에서 쓰는 돈 세는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수술할 때 쓰는 긴 바늘이라든지 그냥 아무것도 정말 쓸모는 없는데 그냥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네. 듣고 있으니까 참 재밌다. 그런 게 이제 목욕의 아주 진정한 특징입니다. 얘가 영마의 목욕이거든요. 되게 이상한 데로 가네요. 신기하네. 네, 저와 같은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모으시길 이상한 거 막. 연락 주시고요. 네, 목욕을 저는 세운에 들어오고 또 그 죽돌 기자님은 원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너무 풍성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대입니다. 이제 글자대로 사모 관대를 쓰는. 간지나요. 이게 이제 청년의 기상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육체적인 에너지가 가장 많고 제일 고집세고 드디어 이제 인간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랬어 뭐 친구가 그러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 그 힘이 그 기운이 관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성공할 수 없죠. 그래요? 저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지가 옳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없는데 허풍 떠는. 아니 허풍이 아니에요. 지금 허풍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고 열정적인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혁명 막 20대 초반에 막 갑자기 막 19살 때까지는 선생님만 말씀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래서 좋은 데 와는데 책 몇 권 읽고 헷가닥 해가지고 막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허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진정성을 진짜는 진지하고 진실한 것인데 존나 웃기는 걸 알고 보면. 그렇군요. 몇 달 전까지는 그래 출세 야욕에 눈물에 있다가 갑자기 책 몇 권 읽었다고 이렇게 갑자기 혁명가가 된다는 건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 하는 힘이 이게 40살이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10살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20살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지만 또 동시에 어처구니 없는 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게 벡터상으로는 가장 강한 힘인데 이게 별 성과 없는 힘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 관대는 일단 첫 번째로 자기 중심성, in my opinion, 내 생각으로는 자기 중심성이 가장 강한 힘이고요. 고집도 굉장히 강하고 그 대신 또 힘이 있으니까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될 때까지. 웬만해선 꺾이지 않네요. 내가 낸대. 낸데
그래 고문해라 씨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빨리 불면 안 맞을 텐데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한수집 형 안 불어가지고 막 졸라리 맞고 막. 형이 막 접해. 나는 빼빼로를 먹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아니 근데 되게 융통성 없는 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좀 좋은 거 좀. 그러게요. 되게 좋은 이미지였는데. 좋은 이미잖아. 불굴의 힘. 하지만 아무 쓸데없는 거 욕심 부리잖아요. 약간 돌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별로 관대랑 별로 사이가 좋지 못해가지고. 자 그럼 나도 사람이다 보니. 네, 왜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왜 관대 싫어해요? 장성이랑 안 만나요? 예, 장성이랑도 잘 안 맞고요. 근데 이제 물론 관대하고 묘는 아주 최악의 관계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 관대는 이제 특히 연주의 관대가 놓여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소년천재, 우리 흔히 심리천재, 오심리천재 하는 그런 힘든 경우가 많고. 다음에 인물들이 남녀 모두 굉장히 준수합니다. 접니다. 그러니까 인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도 예쁘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뭐랄까 뭐 섹시하고 막 그런 거 섹시한 이런 거하고 상관없고. 수기가 관대야? 연주에 간대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보이시한 시원시원한 거. 그래서 또 뭔가 신뢰감을 주는 거. 이런 힘이 많은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흔히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오히려 관대는 그런 의미에서 대기만성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초년에는 고생을 좀 많은데 그걸 갖다가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한 40대 이후에 이제 사실상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는 그런 힘이 이제 관대의 힘이다.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네. 근데 이제 관대의 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우기면 안 돼요. 남한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퍼주고 욕 먹는 경우가. 그러게 수기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뭔 소리야? 뭐 잘해주는 항상 욕 먹고. 꼭 발생합니다. 어릴 때 몇 번 겪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질서대로 뭔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질서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이 안정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 이게 내가 겉으로 이렇게 이른바 배려하고 신경을 썼는데 오해를 사요. 안 들어와? 이는 개새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욕 먹어요. 욕으로 이제 비난받는 걸로 돌아오는.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부터 이렇게 비난받는 그런 이제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관대의 핵심은 이제 결국은 불굴과 대기만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의 어떤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좌절도 빠르다라는 거. 관대가 좌절하면요, 사실은 이거는 관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복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좌절에 또 연속되는 좌절을 이렇게 사실은 그것을 견뎌내는 힘, 맷집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맷집이 또 좋은 게 관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정말 15라운드의 공이 울리기 10초 전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수기는 우리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관대의 힘은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근데 대기 완성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직 수가 언제 들어오나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럼 관대는 여기까지일까요? 뭐 혹시 세연이나 대운에 들어왔을 때 특이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만약에 이제 나는 관대가 없는데 관대의 기운이 이제 들어왔다. 자, 이제 관대 이제 이 플러스 양의 기운 중에서도 이렇게 특히 관대 근록 제왕은 이제 가장 이미 힘 자체가 센 20대, 30대, 40대 기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운은
너무 세기 때문에 굉장히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대가 들어올 때의 그 대울이나 세운이 용의신인가 기구신인가 한신인가를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백타량에 있어서 가장 강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관대는 네. 이게 기구신 대운일 때는 함부로 움직이면 함부로 이렇게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다가는 몰빵했다가는 아주 작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구신일 때는 그 관대의 특성을 자기 자신의 의지로 누리면서 타인의 특히 이제 주변에 같은 동료나 멘토의 의견을 청취를 했다는 말이 굉장히 이 많은 귀 기울이는 자세가 네.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용의신으로 관대로 흐른다면 이럴 때는 과감하게 관대의 힘을 믿고 받고 500이다. 라는 자세로 예. 좀 돌격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과감하게. 관대로면 도박을 해라. 네. 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 내년에 좀 중요한 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비견의 관대거든요. 근데 토가 한신이에요. 요거는 어떤 걸까요? 한신대원의 관대가 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나요? 아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 용신대운보다는 한신대운에서 관대가 더 강한 힘이 왔을 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실패 확률이 좀 떨어지고 어떤 걸 하든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열심히 좀 한번 해보시죠. 고서.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치나? 저 면허 있고요. 그렇군요. 네, 어느 분처럼 정지 안 당했고요. 네. 강생 정지당했어? 여러 번 정지 당하신 걸로 알고 그렇구나. 있고. 네. 네. 관대는 그러면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걸록입니다. 저 걸록은 개인적으로 이 단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걸록. 나 걸록. 당연하죠. 궁금해. 강건한 녹봉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돈입니까? 아니 저는 뭐 약간 이게 이제 나무, 쉽게- 녹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안전하고 탄탄한 이렇게 이제 녹봉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한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요즘 따지면 뭐 대기업의 뭐 부장 이상, 공공기관의 뭐 서기관 이상. 네. 걸록 최고. 네. 걸로 있구나 너. 근데 이제 이 근록은요. 지금 내가 그 직장생활 얘기했지만 직장생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록은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자수성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버지가 사업을 해도 아버지 사업처를 안 물려받고 네. 다른 종목에서 사업을 지 스스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힘. 예. 이게 이제 근록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일구는 힘을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물론 이제 승진이 있는 것들도 이제 스스로 일구는 힘이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근록은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자영업, 프리랜서, 예술가 이런 쪽에 사실은 더 강력하게 적용되는 기운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 둘 다 그만 실제로 큰 사업을 한 사람들에서는 근록이 있는 경우가 사실은 드물어요. 왜냐하면 큰 사업한 사람들은 주로 물려받아 사는 경우가 많고 네. 한국은 특히 더 그렇죠. 한국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재벌 예.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근록 잘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한 사람들이 많고 물려받아서 야금야금 해가지고 그거 지켜서 이제 그 부동산에 투자하고 막 이래가지고 떼돈 벌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근록은 그렇게 생각하듯이 뭐 그런 재벌 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자기가 혼자 힘으로 네. 성공하는 온갖 이제 이 관대의 풍상을 그치고 네. 그런 큰 힘을 이루는 힘인데
이 근록이 이제 있을 때는 이제 특히 배우자 일지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자 일지요? 이제 배우자 궁인 일지가 자신에게 호의적이냐, 시켜서 훌륭한 자신과 이렇게 호흡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느냐, 네.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록은 재앙과 더불어서 이혼 시그면서 단적으로 말하면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아 그래요? 어떡하지?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죽돌 주가마 같은 경우는 일지의 걸록이고요. 을묘일주니까 비견의 걸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을묘일주는 음목의 비견의 근록은 뭐 그렇게 사실은 근록스럽지는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섬세한 예술이나 학문 혹은 이제 그 NGO 같은 이제 뭔가 정의로운 같은 평등을 위한 어떤 이런 쪽의 힘이지. 저때도 한번 설명해 주셨죠. 이렇게 뭐 나대고 막 내가 낸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을묘일주 근록은 오히려 이렇게 그런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근록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고. 걸록도 걸록 나름이네요. 참고로 저는 딴지부 다니다가 밖에 NGO 하려고 잠깐 1년 나갔다가 망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그랬어요? NGO 뭐였어요? 저는 NGO에 좀 꿈이 있어가지고 그 대학원도 이제 NGO 가서 이제 아시아 비영리 행동이라고 1년 동안 이제 제가 만들어서 했다가 딱 1,500만 원 딱 날리고 다시 망했으니까 와 이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작게 말아 드셨네요. 다행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을묘스럽게 사셨네. 네. 지금 대운이 을묘대운이에요. 그러면 걸록이 있을 때 걸록이 대운세운에 오거나 그럴 때 이제 그게 나네. 궁금하다. 특히 신강한 사람들이 대운에서 근록이나 제왕이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그때가 기구신년인 가능성이 많고 큰 실패, 재앙,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너무 자기의 판단을 믿고 날뛰다가 크게 날려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이렇게 신약한 사람들이 이제 대운에서 근록이 올 때는 그때는 진짜 정말 스포트에 쌓인 총성이 울린 거거든요. 식당인가요? 이때는 이제 날려야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근록의 힘은 이제 워낙 어떤 의미에서는 이기적이고 또 너무너무 관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현실적 힘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 삶에 있어서는 피곤하다. 고통스러움이 많다. 좀 신기하네. 저는 걸록이랑 관대가 같이 있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곤한 거야. 그러게요. 쓰기 보면 항상 피곤한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해요. 왜냐하면 이 일을 이렇게 요즘 특히 이제 벙커가 인원이 모자라서 굉장히 힘든데 이 맷집이 있으니까 또 밤을 새워서라도 해요. 몸은 피곤한데. 이제 안 하려고요. 근데 이게 안 하려고 한다 해서 이게 또 안 해지는 게 아니거든. 실제로 몸이 못 견뎌서 픽 쓰러져야 돼. 그렇죠. 픽 쓰러져서 싫어했는데 몸이 너무 좋아서 안 쓰러지는 거야. 골골대면서 또 하긴 해요. 전 쑥이 처음 볼 때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눈을 화장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다크서클이 항상 있어서 저게 요즘 새로 유행하는 것보다 사람이 저렇게 다크서클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그건 화장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한 몇 년 동안. 그렇습니다. 요새 제가 화장을 좀 해서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아직도 있는 거예요? 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또 견딜만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서 있다가 갑자기 허리가 나가서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 처음 봤어요. 구급차에. 저 신기해서 계속 가는 거 계속 사진 찍었어요. 옆에서. 근데 진짜 아파 죽겠는데. 사람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오, 되게 신기하다. 허리가 딱 멈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월지에서 근록은 월지에 있는 것만을 근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주에 있는 거는 아무도 신경 안 쓰고요.
일주에 있는 것은 절록이라고 표현하고 네. 시주에 있는 것은 기록이라고 표현하고 네. 오로지 월지에 놓인 글록만이 진짜 그 자수성가형 글록이다. 아, 선생님 기록은 뭡니까? 이제 돌아올 기자를 써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 이제 풍류를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되게 친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월지에 있나요? 네. 편제 편제의 아니요, 걸로. 그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닌 것이 네. 월지 근록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10년 주부 생활해도 결국은 자신이 가장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냥 나와서 노동해야 된다는 얘기야. 계속 좋아할 일이 아니야, 좋아할 일이. 아, 그러면 그건 있겠네요. 누가 쑥이랑 결혼하면 쑥이가 먹여 살리겠네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월지 근록 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만하는 행사를 하려고 해도 네. 결국은 무술이다. 아, 결국은 이제 네. 채소 이제 구루마에 채소 싣고 나간다. 예. 나가서라도 이렇게 아, 식소를 먹여 살리는 힘. 예. 이게 이제 월지 근록입니다. 아, 좋네요. 좋은 70년대 어머니상 같은 느낌입니다. 떡사세요. 예, 불굴의 의지로 가족을 지켜내는. 왜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희망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지. 네. 이게 편제가 위에 놓여져 있으면 네. 편제가 근록이 월지에 놓여 있으면 이거는 진짜 사실 거부가 될 포텐셜을 가지고 큰 불을 일으키는 네. 포텐셜이 됐는데요. 네. 끝났네 뭐. 네. 그러려면 이제 대운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저 좋아요. 좋고 또 초년운이 굉장히 힘들어야 해요. 네. 아, 뭐 이건 맞네요. 진짜 막 맞아가고 예, 있죠. 그러게요. 아, 자, 우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네. 우리 낯선 PD의 지금 낯선 PD의 미래에 투자하실 분, 네. 메일로 보내주시면 미래에 투자하실 네. 분은 이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낯선 PD가 지금 남자를 굉장히 지금 갈구하고 있어요. 예. 그 이력서 보내실 때 사진이랑 이렇게 사이즈 사이즈 보내주셔야 돼요. 아니 허리. 근데 진짜 예, 이런 거. 작년까지 제가 연애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 너무 연애보다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나가지고요. 네. 예 바쁘고요. 요즘 거절했습니다. 요즘 약하니? 아, 예. 아니 근데 저 정말 대운도 용의신으로 흐르잖아요. 음. 뒤로 다만 12운성이 좀 거꾸로 흘러서 아니지 그렇게 원래 아니지. 거꾸로 거꾸로 흘러서. 흐르네. 예. 근데 요게 좀 아쉬운데 괜찮죠 선생님? 큰 분은 안 되겠구나. 그냥 약할 정도. 절이나 묘라서 그런가요? 나중에 돈 좀 들어왔을 때가 네. 절이나 묘더라고요. 예. 네가 신약한 거지. 네. 그렇지. 뭐 괜찮습니다. 정도는 충분해. 네, 먹고 살 정도 그럼 굶어 죽진 않는다는 얘기니까요. 그럼요. 예, 그 정도면 만족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 제왕을 넘어가 볼까요? 제왕. 제왕은 우리가 뭐 왕이니까 최고 좋겠다 생각하지만 네. 그게 아니고요. 제왕 위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네. 이른바 극점의 힘입니다. 극점의 힘.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기운다는 얘기죠. 힘이. 그 왕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 고독의 힘. 음. 그래서 좋아할 게 아니야. 그리고 제왕은요 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네. 제왕은 남한테 늘 돈을 줘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아. 네. 그죠? 그러게요. 자기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대신 인덕은 없겠네요. 근데 이제 모든 제왕이 인덕을 가지는 게 아니죠. 예. 또 어떻게 돈 받고도 돌아서서 욕하는 맞아. 네. 사람들 신하들이 너무 많고 네. 앞에서야 뭐 머리를 조아릴 수 있지만 네. 훌륭하십니다. 뭐 성군이십니다 할 수 있지만 진짜 고독하다. 진짜 고독한 거죠. 그래서 제왕이 좋은 게 하나도 아니라니까. 제왕이 이혼율이 제일 높아요. 아, 예. 고독해야 되니까. 아, 좋은 점은 없습니까? 특히 일지 이제 그렇지만 제왕은 이제 어느 한 분야에서 우두머리로 이르르는 야망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일지의 제왕이 놓여지게 되면 이제 가장 이제 부부 생활로서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제왕은 일지나 월지의 제왕이 놓여야 되면 그 파트너 자리가 뭔가가 중요한데 가령 내가 월지의 제왕이다면 예. 일지가 나한테 용이시는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만약에 내가 일지가 제왕이면 월지가 월지의 오행이 네. 용이시는가 기우시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제왕의 힘이 네. 극단적으로
갈리게 되죠. 지금 그냥 갑자기 또 뜬금없이 궁금한 건데 이렇게 막 시주, 일주, 월주, 연주에 막 같은 걸로 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목욕, 제왕. 그럼요. 아 그래요? 글자가 똑같아야 글자가 똑같으면 아 그렇구나. 가령 예를 들어서 예. 우리 잘 아는 우디 알렌 감독 예. 지지 4개가 해수기 때문에 전부 상관의 목욕이 4개가 있죠. 그분 인생답네요. 너무 인상답죠. 상관의 목욕 아까 네. 저희가 배웠죠. 상관의 야부리, 창의성, 예. 다음에 이거 뭐 이게? 되게 저지 방송이다. 왜 이렇게 반응해서 전라도에서 그 단어가 너무 싫어요. 근데 전라도에서 라는 단어는 그냥 땡땡이래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지옥 비하 발언하시는 사랑, 겁니까? 뭐 예.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긴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게. 예. 육체적 사랑. 네. 뭐 계속해 그렇다고. 주시죠. 그렇군요. 제가 지금 정신이 혼미한데. 네. 그리고 저때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소개하다 보면 겁제의 재앙 세운이든지 뭐 요럴 때 뭔가 시험에 합격한다거나 뭐 요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이 제왕이 네. 가장 강한 힘을 가질 때가 어디겠어요? 이제 겁제의 제왕이 될 때다 이거. 이때는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힘인데. 네. 그래서 이것이 자신이 이렇게 이제 호운 용신을 흐를 때는 겁제는 이제 경쟁을 통해서 남의 것을 겁탈하고 빼앗는 힘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운전면허 시험은 내가 어느 일정한 능력만 되면 뭐 되는 거잖아. 점수 하나면 절대평가. 근데 상대평가 네. 한 명만 뽑는다. 네. 이럴 때는 이제 한 명만 뽑는 시험. 네. 이럴 때는 이제 이 겁제의 제왕 이런 힘이 경쟁자를 무찌르고 이럴 때는 굉장히 큰 힘이 발휘할 때도 있지만 네. 네. 이것 때는 이게 너무 강한 힘이다 보니 통상적으로는 이것이 만약 기구신운으로 흐를 때는 네. 굉장히 폭력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통제가 안 되는 네. 자기의 넘치는 힘이 통제가 안 돼서 굉장히 폭력을 휘두르거나 뭐 구속되거나 아니면 막 직장을 잃어서 잃거나 이런 극단적인 힘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이 양면의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한 힘일수록 극단적 양면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사실 강의 중에는 다 나옵니다. 이 12운성이 어떤 십신을 만났을 때, 또 뭐 어떤 오행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뭐 그 주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옆에 자기 명시간에 또 어떤 12운성끼리 만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예,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하나하나 좀 뉘앙스만 알고 가는 걸로. 그렇죠. 일단 그 개념을 알아야만이 네. 나중에 이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을 하니까요. 네. 오늘은 그런 한 개 한 개의 개념 정도를 네. 네. 먼저 익히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명식 보면서 나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런 거 맞춰보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선생님. 그러게요. 다음 시간도 기대돼요. 저는 사랑 묘도 있어서 뭘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뭐 잠깐 쉬다가 2부에서 바로 하실 거고요. 그래요? 다음 시간 아니야? 그렇구나. 참 날로 먹으려 그러네. 잠시 쉬었다가 2부로 올 건데요. 가기 전에 게시글이 소개되셨던 달팽이님께는 제우 메디컬에서 나온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치약 칫솔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연락처, 성함, 쪽지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